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구청이 트램기지 건설 부지에 마련한 대체 주차장이 준공 석 달이 다 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관광 성수기에 맞춰 교량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부산 부네치아 맞술촌으로 향하는 통로가 가로막혀 입점 업체들 한숨이 늘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습니다. 보도 이후 다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구의회가 서구 지역 초등학교의 불안한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주문하고 잦은 민원과 안전미흡 등 송도 스포츠센터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최근 3년 새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전체 적발 건수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지은 공영주차장이 석 달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식까지 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 문을 열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피크닉 걷기 대회 현장. 지난달 24일 열린 이날 행사엔 900여 명의 영유아와 학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 대부분이 주차 문제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행사장 입구엔 올해 초 만든 공영주차장이 있었지만 이용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현수막엔 준공 이후 사용 불가란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준공식을 가진 건 지난 1월 말. 확인해보니 준공 허가가 난 건 3월 중순입니다. 다시 찾은 주차장엔 다른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관리 편의를 위한 CCTV나 차단기 설치가 늦어지면서 준공 후 석 달이 지나도록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무가선 저상 트램인 5, 6도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라 마련한 대체 주차장. 78면 규모로 시비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남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는 부산환경공단이 맡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설치 계획 협의, 행정 예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어 주차장 개방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6월 말까지 조속히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월 초에는 부산환경공단에 관리 이관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부산환경공단은 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시민 불편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네치아 교량 공사가 성수기에 맞춰 시작되면서 통로가 가로막혀 입점업체들 한숨이 늘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다시 찾은 부네치아는 여전히 관광객들이 머물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 입구에 주차합니다. 수십 명의 관광객들, 관광을 위해 차량에서 내렸지만 잠시 뒤 다시 차량으로 되돌아옵니다. 주차된 관광버스 인근에 마련된 화장실만 잠시 이용할 뿐입니다. 부네치아 맞술촌과 전망대로 이동할 수 있는 좁은 통로가 마련돼 있지만 관광객들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공사 중이라는 입간판만이 눈에 띄게 세워져 있습니다. 애써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점업체들은 교량건설 사업 기간만이라도 맞술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길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정표도 부족한 데다가 공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사 부분에서는 공사를 하지만 그 주위에 이동 통로의 안내판 또는 좀 더 예쁘게 좀 꾸며주시면 어떨까 그런. 하지만 지난 5월 보도 이후에도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에 나서자 그제서야 조치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저도 봐도 알고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파악을 해서 현장에 조치될 수 있도록 바로 해놓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49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레인보우 브릿지 사업. 코로나 이후 수년 만에 맞은 관광 회복 시기에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 분해치아 입점업체들 소갈이만 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구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2주간의 회기 동안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개선 요구와 송도 스포츠센터의 부실한 운영이 지적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지난해 본예산과 예비비, 각종 기금 등에 대한 결산에 들어갔습니다. 또 기존 예산 대비 438억 원이 증가한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도 진행합니다.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5억 원을, 고등어 축제 예산 1억 7천만 원, 한영석 자유아동극장 조성에 1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선 주지웅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영도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도 통학로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서구 부민초등학교의 좁은 인도, 동신초등학교의 불법 주정차 등이 학생 사고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보호구역 주변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도구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문제로 언급된 안전펜스는 하중이 큰 물체나 차량이 부딪혀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하명희 의원은 송도 스포츠센터의 부실 운영을 거론했습니다. 센터는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스스로 충당하는 독립체산제임에도 운동기구 구입과 운영비 등이 매년 3억 원이 넘는 구청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고 안전시설들도 없어 체육시설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출퇴근 대장 등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방만 운영을 의심했습니다. 이처럼 부실 운영과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매년 3억이 넘는 예산을 혈세를 쏟아붓고 있으며 마이너스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자체 노력은 전혀 없이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구의회 정례회는 2주간의 회기로 진행되며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최근 3년 새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도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납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삼복도로 쪽입니다. 차적조해가지고 좀 바랍니다. 추격이 시작되자 음주 의심 차량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높입니다.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경찰은 앰프 경고방송을 통해 앞서 달리던 버스에 도움을 요청. 차량들이 일제히 정차하면서 추격전은 끝이 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는 60대 남성으로 무면허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수치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RV 차량 한 대가 돌진하듯이 이래 비켜가더라고요. 막 급하게 순찰차에 타고 올라가지고 버스가 이래 진행을 하고 있길래 버스를 세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버스에 방송을 했습니다. 뒤에서 또 때마침 버스가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딱 갇히는 형상이 된 겁니다. 이 밤낮 가릴 것 없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경찰이 특별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8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적발된 음주운전은 5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0%에 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3년간 음주 단속 건수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2020년 4,893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고 21년 5,040건,
2022년 5,555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0년 761건, 21년 652건, 22년 662건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매년 1000여 건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1086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단속 취약 시간이나 지역을 선정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가 전선을 치우다 감전돼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강서구 명지동 농로에서 7.5톤 트럭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차량에 떨어진 고압 전선을 치우다 감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9일 오후 8시 15분쯤 서구의 한 냉동창고 작업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동창고 벽면과 변압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당시 지게차를 충전하고 있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구의 착한 가게 2곳을 소개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더운 날씨에도 찾는 이들이 많은 이름난 칼국수집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북구의 구포장. 이 시장 안에 있는 2층짜리 칼국수집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2층으로 안내하는 아주머니. 더 시원하고 자리도 넓다는데 맞습니다. 기본 메뉴를 시키려는데 세트 메뉴가 눈에 띕니다. 칼국수에 만두, 비빔밥, 자장면 등등. 가격도 저렴합니다. 칼국수만 시키면 4,500원. 세트 메뉴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8,000원은 넘기지 않습니다. 칼국수와 같이 나온 비빔밥. 일단 국물 맛은 멸치 육수를 썼습니다. 비빔밥엔 콩나물이 들어서인지 고추장이 아니라 간장 양념을 뿌렸습니다. 참기름까지 더해져 고소합니다. 여름철 별미인 밀면도 시켰는데 수육은 없습니다. 하지만 맛이나 양은 일반 밀면 전문점과 크게 차이 나진 않아 보입니다. 이 가게 칼국수 외에도 소고기 국밥에다 충무김밥, 국수 등 메뉴가 다양합니다.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오는데요. 근데 국물도 맛있고 값도 착하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참, 이 집 칼국수에 넣는 양념장은 매우니까 잘 조절해서 넣어야 합니다. 줄 서서 먹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포장 판매도 추천합니다. 소고기국에 시락국 등 3인분 양을 1인분 값에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남는 것보다 손님들 많이 오시는 건 저희가 좋으니까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에는 아버님들, 어머니들 많이 오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면 아버님, 어머니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가족들 단위도 많이 오시고요. 12년째 한자리에 있는 이 가게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열고 명절만 쉰답니다. 구포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덕천이동의 한 주택가. 여기서 35년째 칼국수를 팔고 있는 노포가 있습니다. 작은 가게 한켠에서 열심히 칼국수를 밀고 있는 주인장. 면발을 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문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쫄깃한 면발에 참기름이 들어서인지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 칼국수의 가격은 4,000원. 여기다 김밥 한 줄까지 먹으면 아쉬운 속을 달래줍니다. 그런데 이 김밥 크기는 작지만 6가지 재료가 모두 다 들었습니다. 가격은 단돈 1,000원. 칼국수와 김밥 둘이 시켜 먹어도 10,000원이면 됩니다. 부드럽고 뭔가 깍두기도 맛있고 면도 되게 맛있어서 자주 와요? 네. 이 가게 알고 보니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나눔 가게입니다. 착한 가게 선정된 지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올려야 되는 거는 벌써 올려야 되는데 고통 분담 그 마음에 한 내년쯤에 올릴까 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메뉴로 냉칼국수와 비빔칼국수도 있으니 맛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5,000원. 그런데 장사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은 쉰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가 외딴 곳에 있어 잊혀져 가고 있다는 보도 이후 기념비를 옮기자는 서명운동까지 확산됐는데요. 서명운동 소식을 전해드린 지 한 달여 만에 북구청이 기념비 이전 장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구포장터에서는 1919년 3월 29일 천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기리는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는 1995년 구포대교 옆 제방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안내와 접근성 부족, 역사적 장소와 동떨어진 점 등이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구포장터 만세운동 기념비는 보시는 것처럼 도보나 자가용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비를 상징성과 역사성에 걸맞는 장소로 옮기자는 구포 지역 주민들과 구포시장 상인들의 서명운동 전개 이후 북구에서도 처음으로 기념비 이전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구포시장 입구와 공영주차장 앞 공원, 구포역 광장, 만세거리 일원 등 4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은 기념비 이전에 약 4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관련 단체 그리고 구포시장 상인회하고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상징성이 있는 또 역사성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 구포장터 만세운동 기념비가 하루속히 이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북구는 지역사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함께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건설 추이를 지켜보며 기념비의 상징성에 맞는 장소를 찾을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6, 70년대 우리의 삶과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양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빛바랜 사진들이 전하는 추억의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 지난 1960년대 초 촬영된 이 사진은 시내 재활원에 사는 사람들이 초읍 어린이 대공원 나들이 길에 찍은 겁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뒤로 지금은 사라진 서명교차로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첩에 갇혀있던 빛바랜 사진들이 세상 속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과 다른 모습의 6, 70년대 운동회와 길거리 풍경, 그리고 친구들과의 한 컷은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진 보면 옛날 추억도 조금씩 생각나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이 당연히 있죠. 한번 보고 싶으면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이죠. 부산 진구의 옛 기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960년 부산을 찾은 소독 대통령의 시가 행진. 많은 비에 마을이 수해를 당한 가슴 아픈 현장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단발머리의 여학생들이 파리를 잡자는 팻말을 들고 행진을 벌입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이 타자기는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이전 수많은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큰 문구 아래 가족계획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발행된 간행물의 내용인데 시대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세상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입니다. 얼만큼 변해왔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사실 전시가 잘 없는데 이렇게 딱 부산 진구만의 사진을 모아놓으니까는 너무 색다르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색다르기도 한데 그래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약간 이어져 왔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면이 신기한 것 같아요. 부산 진구청 1층 백양홀에서 열리는 그때 그 시절 기록물 역사전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남구의회는 제319회 임시회를 12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며
22년 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안, 그리고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조례안 11건을 심의합니다. 이날 남구의회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고 낭독했습니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에 나온 허미향 의원은 효과적인 방역 활동을 위한 제언을, 그리고 이종현 의원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남구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인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 갯벌에 어패류를 잡으러 나갔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바닷물에 고립돼 4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담하게 될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행금 천안시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봄 대구 경북 지역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1.5도가 높은 13.7도로 나타났습니다.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서구 부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동상담소는 부민동 주민센터 등 4개 기관이 함께 각종 체험 부스 운영과 관내 복지 서비스에 대한 홍보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서구는 지난 8일 초장동 저장 강박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23 독야청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구 지역 자활센터 걸레랑 빗자루 사업단 주관으로 생활 쓰레기 수거와 청소, 그리고 소독과 방역 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서구 아미동은 오는 7월 19일까지 아미동 대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작업을 진행합니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컨설팅으로 아미동은 지역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